안녕하세요. 민스타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6년차 일개미로서 생활하면서 종잣돈을 모아 점차 굴리고 불려나갔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종잣돈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돈이라고 하면은 얼마를 생각하시나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억? 다들 생각하는 금액이 다르실 텐데요. 오늘은 사회 초년생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때문에 1,000만원 모으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돈을 모으려는 동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휴가로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사를 가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니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차를 사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 본인이 뭘 위해서 내가 돈을 모으려고 하는지 목적이 있어야지 돈을 모으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을 때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3,000만 원을 모으고 싶다 라고 해도 우선은 1,000만 원을 모을 것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해요. 터무니없는 높은 목표 설정으로 인해서 빠른 포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공함으로써 거기로부터 오는 성취감을 느끼고, 작은 것 하나를 성공하면 그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맛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을 뿜뿜 높게 해주고 돈을 모으는 즐거움을 함께 느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주거래은행을 찾는 겁니다.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은 해야 할 게 뭘까요? 첫 번째는 동기부여라고 했죠. 두 번째는 은행에 적금을 해야죠. 그러려면 적금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데요. 사회초년생들이 월급을 받아서 적금을 알아볼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축 이자율을 따라서 은행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랬었는데요.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월급 들어오기 한 5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네이버에 월급이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오니까 너무 기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이버에 은행 금리 비교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은행연합회라고 제일 먼저 이제 위에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금리 수수료 비교 공시라고 또 그런 카테고리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 보면 적금 금리를 이제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은행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금리를 많이 주는 곳이 어딘가 이거를 서칭을 했었어요. 그걸 서칭하면서 스스로 되게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 역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금리를 또 따지면서 은행을 알아보고 거기에 통장을 개설하는구나. 역시 나는 기특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현재 지금 가장 높은 금리가 어디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현재는 K뱅크더라고요. K뱅크가 2.8%로 가장 높던데 2.8%라는 금리를 보고 너무 좋다라고 해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월 30만 원 기준으로만 이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이상은 안 되는 그런 저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금 1,000만 원 모으기를 하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을 모으려면 1년에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될까요? 한 84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하셔야 1년에 1,000만 원 이상은 모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K뱅크에 30만 원씩 해서는 우리가 모으려고 하는 목표 설정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K뱅크는 일단 패스하는 걸로 하고 그 뒤를 이은 은행은 카카오뱅크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5%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전북은행.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2.35%, 그리고 광주은행이 2.3%로 순위로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쭉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그나마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시중은행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은행이 연 2%로 이제 그 선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나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남들은 다 시중은행에 가겠지만 난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여기서 그나마 높은 카카오뱅크인 2.5%에 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고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사실 처음 저축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자율 차이가 정말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1,000만 원을 1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2.5%하고 2%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뭐 땅 파서 10,000원에서 20,000원 쉽게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차라리 가까운 곳에서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행으로 가서 거기 계신 이제 지점의 은행 직원하고 친분을 쌓는 거를 훨씬 더 본인한테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셔서 친분을 쌓게 되면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정말 자연스럽게 금융 지식들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직장인으로서 은행을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멀리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은행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거래 은행이 되었고 거기 가서 제가 느낀 점은 저도 처음에 예금과 적금의 차이도 잘 몰랐어요. 그 정도로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을 때 직원분은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점차적으로 이제 금융 지식이 쌓이면서 새로운 것들을 문의했을 때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이 본인의 업무가 아닌,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않았던 업무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담당하는 이제 직원들을 연결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서 또 다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분이 쌓이다 보면은 금융 상품이나 금융 지식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번 가면 제가 모으려고 하는 목적들이나 아니면 제가 월 얼마를 저축하고 싶은데요 하면서 항상 시시콜콜 저의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의 자산이 얼마이고, 그리고 제가 미래에 얼마를 벌 거고, 이렇게 하면 저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정말 개인적인, 자산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일일이 세분화해서 다 그렇게 플랜을 짜주셨었어요. 그런 상담까지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1, 2만 원과는 정말 그거 1, 2만 원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가까운 곳에 가셔가지고 주 거래은행을 만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은행 직원이 추천해주는 상품이 모두 옳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은행 직원도 한 회사의 일개 직원이다 보니까 그달 추천하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직원이 잘 모르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추천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나한테 맞는 상품일 거라는 거는 착각이라는 거. 예, 그거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단계에서 종잣돈을 모으는 우리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저축 통장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그 뒤에 종잣돈을 만든 다음에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그때는 상담해 주시는 직원분의 말에 무조건 막 좋다고 헐레벌떡 가입하지 마시고 상품 정보를 받아오셔서 이제 충분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찾아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1,000만 원을 모으고 나면 2,000만 원으로 만드는 데는 정말 1,000만 원을 들였던 노력보다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1,000만 원을 모으는데 한 100%의 수고가 들었다고 하면 2,000만 원을 모으는 데는 한 80% 정도만의 수고로 그 금액을 모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효과를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데요. 산 정상에서 아주 짜끈한 눈덩이를 굴릴 경우 내려갈수록 그 눈덩이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지는 현상을 뜻하는 건데요. 돈도 똑같이 1,000만 원 모으는 데는 좀 힘든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게 점차적으로 돈을 불려가는 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못 모으는 사람이 나는 1억을 갖고 싶다. 나는 10억대 부자가 되고 싶다. 또는 100억대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적금 통장을 개설하시고 그리고 자동이체로 월 저축 금액을 걸어 놓으시기를 정말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소비하기 전에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소비를 먼저 하고 저축을 해야지 하면 절대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의 한 50%에서 60% 정도는 저축할 금액으로 정해가지고 매달 저축 통장에 이체시키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여기서 잠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월급에서 단돈 10만 원도 저축할 돈이 없다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색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사장님께서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월 200만 원 주던 걸 10만 원 차감해서 190만 원을 주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10만 원 줄었다고 의식주 해결이 안 돼서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시는 분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대부분 당장 큰일이 나는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월급이 200이 아니라 그냥 190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10만 원은 바로 저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얼마 안 돼 보여도 1년이면 그 돈도 또다시 그 스노우볼 효과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눈덩이가 커질 수 있거든요. 만약 이 방법도 쓰지 못하신다고 하시면 1년 뒤, 아니 뭐 3년 뒤, 5년 뒤여도 본인의 통장의 잔고는 현재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낮을 확률이 99%입니다. 명심하세요. 소비보다 저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렵게 모은 내 종잣돈, 이걸 어떻게 굴려야 할지, 내 성향에 맞는 투자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